사회는 작년에 탐구학습 그 마지막 단계 일반화 단계를 출제하신 분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거꾸로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일단 사회에서는 인권, 법,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지리 요 파트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일반 사회하고 뭐하고 지리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럼 지리 같은 경우가 기후하고 지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계 기후가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에는 세계 기후 쪽을 좀 제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 추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의죠, 정의. 인권. 그치? 그래서 인권, 정의, 법. 거기 부분. 그래서 단원명 자체가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역사가 뭐 그렇게 많이 소문 돈 건 아니더라고요. 역사는 궁예가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만든가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김영철이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이니까 추체험학습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도 이제 공통된 뭐냐면 사회는 뭐니 해도 지총의 교수학습 모형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관련된 모형 제시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기출문제 사회 제시했습니다. 사회 보십시오. 항상 모든 출발점이 공부할 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돼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삶이 있고 법의 의미의 역할이 있습니까? 이게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인권과 정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 활동을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된 선생님들 인권이 뭔가도 공부하고 옛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봐야 될까? 성적인 해설에 허균, 방정환 있어요 없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뭘 만드신 분입니까? 어린이날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이의 인권이야, 인권. 자, 그 다음에 허균 제시가 되어 있죠. 허균 하면 선생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허균 하면 기억나는 거. 홍길동전. 허균이 맞아요? 아니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그게 아니라 신분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 내용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뭐한다? 마지막 선생님 중요한 말이에요. 인권 보호를 뭐하는 태도? 실천하는 태도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소물에 평가의 집단 참여 기능, 이런 참여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실천적 참여 능력.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있습니까? 거기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인권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사례나 경험과 연관지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 실제 법이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래전. 한 3, 4년 전에 나왔었죠. 법과 도덕의 차이점. 이게 상황 모형 예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 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 그래서 무슨 모형? 상황 모형이란 말이에요. 인권도 상황 모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둘 다 법도 뭐 해야 됐습니다. 지켜야 되겠죠. 성취균 해설 보면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다른 사회 기본과 비교했을 때 법에 뭐 특징이 있습니까? 법도 사회적 규범 중 강제성을 띄어 안 띄어? 띄죠. 그럼 수업 시간에 자면 구속됩니까? 그럼 우리 반들은 평생 구속이겠네. 그쵸? 수업 시간에 자도 돼야 안 돼요. 졸리면 자도 되죠. 근데 예의에 벗어나 안 벗어나? 근데 왜 자요? 왜 자? A만 벗어나지 그냥 무시하면 되죠. 넌 수업이라 나는 졸면 잔다. 자, 곧 있으면 목사님 주무실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법의 역할이 있습니까? 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민의 권리보호, 사회, 질서. 그래서 성취준도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권리보호와 질서 유지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법도 뭐 해야 돼? 준수하는 태도야, 태도. 준수하지 않으면 뭐 하더라?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교수방법인 유의사항 있습니까? 거기다 보시면 두 번째 줄. 시민의 권리 침해, 사회 질서 침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민사하고 뭐가 될까? 형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인물들이 행동을 시연해보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법은 뭐다? 권리보호와 사회, 질서유지. 법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법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 시사자료, 신문 뉴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사자료.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맞게 뭐 또 새로 생겨요? 법. 요즘에 선생님들 그 새로운 법 굉장히 지금 발표 많이 하고 있잖아. 왜?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들. 그걸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준대요. 자, 그럼 거기 봐부터 이제 민사하고 형사 있습니까? 교과서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 형사재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 그럼 이제 시사자료, 시사학습, 그 다음에 형사재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권리보호, 질서유지, 다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봅시다. 2페이지. 2페이지 오른쪽에 선생님들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 인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앞에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국민이 아니라 누구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인간에게 살 권리가 있고 침해당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 평등. 다른 사람의 힘이나 권력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뭐다? 인권이다. 그 말이에요. 인권. 개념이야, 개념. 선생님, 그러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래요? 국가. 인권위원회에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왼쪽에 인권위원회 있습니까? 보이세요? 어느 국가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그리고 그 밑에 다시 긴 문장으로 되어 있죠. 국가인권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정도도 속하지 않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올 때도 교과서에 헌법재판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럼 거기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세 번째 줄. 국가 권력에 의한 것과 사회적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사회적 뭐에 의한 것이다? 차별이야, 차별. 그래서 이것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뭐가?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기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옆에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옛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옛 사람들 쌤 제시가 되어 있죠. 허균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방정환, 테레사 수녀, 킹 목사 있어요. 흑인의 인권, 그다음 우리나라 인권. 쌤, 거기 격쟁이라고 있습니까? 그 뭐죠? 꽹과리 치는 거야. 누구한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겁니다. 신문고. 그걸 원래 지금도 신문고 있어요, 없어요? 20만 명 넘으면 답변해 주죠. 자, 북을 쳐서 억울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상언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쓴 문서를 임금에게 무엇?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삼복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세 번까지 뭐 할 수 있다? 재판을 받다. 이게 다 인권 신장이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인권 신장. 그래서 선생님들은 생활 속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봐보세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사생활, 편견, 차별, 사이버 폭력 있어요, 없어요? 아까 폭력 나와 있죠. 일단 선생님들 편견과 차별하면 소수자야. 그리고 정보 유출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 학생들 개인 정보를 팔아먹어요. 뭐 한 명당 50원씩 받고. 나중에 재판이 그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보 유출 팔아먹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권이 침해된 우리 주변의 사례
굉장히 많죠. 그럼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특히 거기에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합니까? 빈곤, 질병, 생활 불안 등에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 사회 보장 제도 나와 있죠. 인권 침해는 국가 인권위원회. 그럼 거기 밑에 이제 인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뭐 하자? 실천이야, 실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다 했으면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몇 페이지 보시냐면 법 6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6페이지. 이제 뭐의 의미를 공부합니까? 법의 의미를 쓰면 공부하겠죠. 그럼 이제 거기도 그 왼쪽 교육과정에 법의 의미와 성격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법의 뜻에 보면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든? 국가가 만든 강제성을 띤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법의 성격이 있습니까? 성격에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뭐가 차이가 있다? 도덕과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법이 사회적 변화에 맞지가 않아요.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그럼 법은 뭐 해야 돼? 바꾸거나 다시 만든단 말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모형이 굉장히 중요할까? 상황 모형으로 굉장히 쓰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5번. 5번에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분쟁 해결, 개인정보 보호, 교통사고 예방, 범죄로부터 안전, 환경 파괴와 오염 예방 있습니까? 요걸 보기해 주면 성취 기준에서 어떤 말을 쓸 수 있어야 될까? 성취 기준에서 권리보호와 질서 유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오른쪽 다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까? 거기에 쌤들 가로 2번에 재판에 등장하는 역할이 있어요. 판사, 피고인, 검사, 변호인이 있습니까? 여기서 검사가 들어있으니까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형사예요, 형사. 요거 과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법의 의미, 법의 역할, 그다음에 무슨 재판? 형사 재판이 있습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선생님들 그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선생님들 상황 모형 있습니까? 제시되어 있죠. 법의 의미와 성격. 그럼 상황 모형의 단계,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관련 상황 또는 경험 제시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무엇? 상황을 제시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개념에 예와 비예라는 말이 있습니까? 법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사례, 이걸 제시해 줍니다. 시험은 이 옆에 교수 학습 활동도 물론 봐야 되면 더 중요한 게 단계하고 뭐하고 학습 내용 있죠. 그걸 먼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4페이지 개념의 속성 검토와 개념 정의 있습니까? 그럼 법이 가지는 무엇? 속성 알아야 되겠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 법이 뭐야? 법이 뭐예요? 국가하고 강제성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맨 밑에 국가에서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성을 띤 뭐다? 규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관련 사회현상 검토 있어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이 뭐하더라? 만들어지는 사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전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뭐 합니까? 뭐예요? 반드시 뭘 써야 돼? 헬멧. 그리고 꼬맹이들 자동차에 사고 많이 나니까 뒤에 어린이들 탈 때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카시트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셨나요? 얘가 3명이면 우리나라 차는 카시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죠. 구격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불법이야, 불법 항상. 아니면 트럭 타고 다녀야지. 그치? 뒤에 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이 새롭게 뭐 하더라? 만들어준다. 자, 이게 무슨 모형입니까? 개념에서 상황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가 과거 시험 문제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선생님들 2번 문제 있습니까? 법의 사례, 그 다음에 무엇? 도덕의 사례. 공통적과 법의 특징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뭘로 바뀐다? 상황 모형 있습니까? 그걸로 바뀌어서 같이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8번 문제에서 2017년도 문제인데 거기 왼쪽에 선생님들 기본권은 인간의 전원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포함한단 말이 있습니까? 6가지 분류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 기본권에서 미음, 비읍 있습니까? 사회권은 나와 있죠. 그러면 통신, 비밀 침해자 이거 뭐예요? 자유권 있습니까? 법률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가 될까? 청구권 있어요. 기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기본권 중에 시험에 지금의 추세로 내기 제일 좋은 게 뭘까? 평등권. 이 청년들이 평등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분노를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관련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있죠. 7페이지 선생님들 거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뭘 공부하냐면 인권 보장 측면에서 뭘 공부합니까? 헌법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 밑에 이제 기본권하고 뭐하고 의무를 공부하고 무엇과 뭐에 조화 있어요, 선생님들. 권리와 의무에 조화 있습니까? 요걸 봐줘야 되는지.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무엇으로 물어보기 좋냐면 이 부분이 오른쪽 3번이 기출문제입니다. 수업 자료 있습니까? 시립공원 없애고 공장 유치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논란이 발생했다는 말 있습니까? 그러면서 찬성 측의 빗줄, 반대 측의 빗줄. 이게 선생님 무슨 문제예요? 찬반 논쟁 문제 맞죠? 요 내용이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요 내용이 다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요 관련지에서 이제 (8페이지에) 그 교과서의 헌법의 의미,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파트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기본권과 의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첫 시간에 한 건 교원의 의무였습니다. 이건 누구의 의무였어요, 여러분들? 헌법에 나타나는 누구의 의무? 국민의 의무예요, 국민.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있습니까? 좀 전에 문제에 뭐 나왔어요? 자유권하고 청구권 나왔었죠? 과거에 평등권이 한번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참정권,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다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받는다, 깨끗한 환경 생활했다, 사회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납세, 근로, 국방, 환경.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 권리와 의무의 관계 맨 밑에 조화란 말 있습니까? 이걸 수업 모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인권 보장하는 헌법 역할에 보면 선생님들 가로 2번에 헌법재판소 있어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있습니까? 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찬반 논쟁학습의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죠? 헌법 자체를 선생님들 먼저 공부해야 되죠. 그럼 9페이지 교과서를 제시했거든요. 교과서 선생님들 9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헌법 있습니까? 그 위에 국민 투표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하더라? 헌법의 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고칠 때는 뭐 하더라? 국민 투표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들 이거 기본권에서 뭐에 해당될까? 참정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정권, 국민 투표를 생각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생님들 1조에 민주공화국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 주권에 원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할 권리를 기본으로 가지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뭐가 있다? 의무란 말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밑에 다시 헌법 관련해서 입법권 국회에 속한단 말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 있고 통일을 지향한 자유민주 기본주의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란 말이 있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뭐하더라? 평등하다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이 8페이지 왼쪽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왼쪽 다시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요거야. 헌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피라미드상 봤을 때 최상위에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봐봐. 이제 헌법 밑에 뭐가 나올까? 법률이야. 법률. 세 번째로 국회에서 만드는 말 있습니까? 법률 밑에 뭐가 있을까? 조례 아니야. 규칙 아니야. 오른쪽 명령을 봐야지. 명령. 대통령, 총리, 장관이 만드는 자치단체 법이다. 그 다음에 같은 급이 뭐가 있을까? 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중에 조례. 규칙은 지방자치장이고 조례는 뭘까요? 어떤 사무관의 법령을 보면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제정한 법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받고. 자, 선생님 그러면 9페이지에 인터넷 셧다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거 헌법재판소 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선생님들 찬반 논쟁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볼 거야. 헌법재판소는 나와버렸어도 찬반 무엇? 논쟁학습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거기 옆에 무엇과 뭐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공시는 멸종위기에서 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을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발 제한구역이 돼버렸네. 돌아가시겠죠? 이 과정에서 땅 주인과 시 사이에 뭐 할까요? 의견 충돌이 돼야한데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권리와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땅 주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누구 재산이야? 내 개인의 재산 맞습니까? 그렇죠? 자유권 맞죠? 개발할 수 있겠지? 근데 생태보호지역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호해야 될까?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쓰면 이거야. 무엇과 뭐의 조화라 그랬습니까? 권리와 그 다음에 무엇? 의무의 조화니까 이 부분에 얘가 자유권하고 뭐하고? 환경 보존의 의무 있잖아.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뭐 해야 돼? 고려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찬반 논쟁학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찬반 무슨 학습? 논쟁으로 쓰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지금 지총에 찬반 논쟁학습 있습니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찬반 논쟁이 있죠. 문제 제기. 자, 그러면 셧다운제 찬반 논쟁 문제. 그럼 이거 사실 가치가 혼재된 사회 대다수에 관련된 문제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개념의 명확화. 뭘 명확히 될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개념을 명확히. 왜? 개념의 불일치가 토론을 야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사실의 불일치야. 사실의 경험적 확인이 있습니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실시의 효과 여부에 관련된 실제적인 뭘 제시해야 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증명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 문제야, 가치 문제야. 사실이야. 사실에 딱 동그라미. 보니까 게임 중독이 감소 효과가 있고 폭력 행위도 뭐 하더라? 떨어지더라 쓰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가치 갈등 해결 있습니까? 자, 대립가치를 비교해보면서 우선순위를 뭐 하더라? 결정.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결정할 다수결이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사회의 기본가치, 인간의 존엄성이야. 그리고 대안 모색 및 결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의 경험적 확인, 대립되는 가치 결과를 종합 해결한다.
비교 분석에서 대안을 뭐하더라? 선택한다. 자, 여기서 2번, 3번, 4번 있습니까? 이 세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지총의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오른쪽에 또 설명 나와 있습니까? 논쟁 문제는 그래가지고 맨이 찬반 대립이 맞서고 사회에 다수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정답이 없는 것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가지 측면에 불일치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다 보면 가치가 할때 해결 기준이 헌법적 가치와 같은 법률적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던 점에서 뭐라고 한다? 윤리, 법률, 모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논쟁 문제가 제대로 수업에 구현되려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학생들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탐구를 요구하고 실제 수업에 다룰 수 있는가? 자, 위에서 논쟁 문제, 사회 대다수 찬반 의견 이거 나왔었고 방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일분이 있죠. 중등에 한번 나왔습니다. 초등 아직 안 나왔고. 선생님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쭉 가다 보면 논쟁 문제 수업 단계 그래서 박상준 교수님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이제 출제 많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분위도 들었단 말이 있었는데 지도서 강론에는 참고 자료에 이 교수님의 예로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문제 제기, 가치 문제 확인, 용어와 개념의 명확화, 사실의 경험적 확인, 가치 갈등 해결, 대안 모색 결과 예측 선택 결론이 있습니까? 단계가 다르죠. 근데 뭔 똑같아요. 세 개. 개념, 사실, 가치의 무엇, 불일치 파트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무엇, 4번 그 다음에 무엇, 5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방금 전에 교과서에서 뭐 봤습니까? 권리와 의무의 관계 있어요. 그럼 권리와 의무가 충돌해야 안 해요? 충돌하면 좋아져. 그게 선생님들 찬반 논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생태 공원 조성 개발 사이에 논쟁 알아보기 있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건 선생님들 무엇을 같이 물을 수 있을까? 이거 시야 시. 공공기관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 자, 이제 거기 조금 학습 문제 맨 밑에 생태공원 조성과 개인의 땅 개발 자유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러면 개념의 명확화가 있고 오른쪽 그 다음에 사실의 경험적 확인이 있습니까? 거기 봤습니다. 쟁점과 관련된 사실적 자료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거 맞습니까?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면 헌법 23조로 제시했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뭐 해야 돼? 보장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내용과 한계는 뭘로? 법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재산권 행사도 어디에 적합해야 돼? 공공, 복리에 적합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맨 밑에 37조에 뭐 있습니까?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거 공부하면서 헌법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적 근거로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페이지. 가치 갈등 해결 있습니까? 대립 가치에 대해서 서로 뭐 한다? 토론한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이때 해결 기준이 선생님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안 메시지 결론. 사실 가치를 분석할 해결 대안을 뭐 한다? 알아본다. 그 말이야. 그리고 다시 13페이지. 대안 모색 및 결론 있습니까? 결국은 양자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해줍니까? 보상해줘야 되죠. 보상해주겠죠. 자, 이 부분 찬반 논쟁학습 예시야. 그럼 바로 쌤 그 옆에 12번 문제 객관식 문제 있습니까? 이것도 찬반 논쟁학습 첫회 문제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있어요. 이게 과거의 사례지만 지금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죠? 지금도.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선생님들 뭐라고 그랬냐면 발문과 단계가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장 중 뭐가 더 중요해? 이거 뭐야 선생님들? 가치관 해결 맞죠? 다른 나라 인터넷이 어떻게 운영되는 이건 뭐가 돼? 사실 문제 맞습니까? 그거 선생님들 관련되는 문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쟁 지금 우리나라 상황 관련해서 굉장히 뭐예요? 선생님 중요합니다. 꼭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이거야.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와 관련된 수업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업 내용 지총에 있지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정치. 선생님 정치 파트 있죠? 정치 파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도 지도도 총론에 무슨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형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또 자 시민 참여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앞에서도 뭘 강조했습니까? 참여 이거 강조했죠? 이 참여 기능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4.19, 5.18, 6월 민주항쟁 그 다음 그 밑에 정치 참여라고 쓰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보십시오. 다양한 뭘 바탕으로? 사료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비판적 사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4.19, 5.18,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서로 뭐 해야 돼? 이야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밑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5.18에 5.18 택시 그 영화 보셨죠? 그 5.18의 동영상 보면 그게 자체가 뭐가 될까? 사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987에도 사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발달 수준밖에 무엇? 재구성해 줘야 되겠죠. 여기 부분이 초등이 안 나왔고 초특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8번 문제 있습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쌤 보시면 세 번째 줄에 4.19, 5.18 정부 수립 87 6월 항쟁 91년 가로 제도의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사진 신문 세계록 다큐멘터리가 뭐가 될까? 사료 맞죠? 지역 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를 이 지역에 스스로 결정 처리하는 무엇? 지방 자치제도의 방적 실시 풀뿌리 문제도 있습니까? 이게 지방 분권 논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들 그 관련 지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인간활동 사상이 담긴 다양한 형태의 자료 이게 뭐가 될까? 사료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겠죠. 사료. 그러면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에 이 실제 교과서가 오른쪽에 4.19부터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 과정 두 개 있잖아. 대통령 직선제하고 뭐하고? 지방 자치제 있습니까? 꼭 두 가지 알아놔야 돼. 그리고 또 그 밑에 사회의 공동 문제 해결에 뭐 하더라? 참여에 동그라미 참여. 선생님, 우리는 어떤 걸로 참여합니까? 촛불 두고 광화문 갈래요? 아니면 서초로 갈래요?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양쪽 하루에 두 군데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참여 모습에서 선생님들 선거나 투표란 말 있어요 없어요? 특히 투표, 대의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참여 기능을 그만큼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의 민주주의인데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끌어내려야 되겠죠. 뭘 통해서?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왼쪽에 주민 소환제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투표로서 해임하는 절차. 주민 뭐라고 한다? 소환제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이. 그것도 같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는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개념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럼 거기서 첫 번째 성취 좀 보면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 민주주의는 결국은 뭐가 관련해 공부해야 될까? 정치야, 정치. 정치는 뭐가 연관돼서 민주주의. 거기서 쓴 말일까? 생활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는 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어떤 대학 교수님이 굉장히 이걸 잘 분석했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근데 집이나 학교에 가면 그 사람들이 꼰대 역할을 대표적으로 한대. 그러니까 이중성이야. 앞에서는 민주주의. 자기가 이제 갑일 때는 뭐 할까? 전형적인 꼰대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도 실천하는 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들이 실천을 계속 다 뭐예요?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 민주적 의사결정을 굉장히 중요해. 다수결, 대화, 타협, 소수 의견. 기억해야 돼. 그러면 방금 제가 민주주의는 정치와 같이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있습니까? 학급 규칙, 자리 배정, 학급 봉사활동 있어요. 장소 방법.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정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그 옆에 8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8번 문제의 기억. 주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할 것인가 주민표로 결정하는 그 정치야 정치가 아니야. 정치 맞죠? 그래서 복습할 때 이 문제도 꼭 같이 풀어보십시오.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가 과거에 다수결의 문제점을 쓰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17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일상생활과 무엇, 민주주의 제일 먼저 뭐가 나왔으면 생활 속에 무엇, 정치. 그래서 시험에서 뭘 물어본다? 정치 문제인가 정치 문제가 아닌가? 가정, 학급, 학교, 지역 있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라? 민주주의. 그래서 거기 민주주의 있어요.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자유롭고 무엇?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도. 이걸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 밑에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 헷갈리면 안 돼. 앞에서는 뭐였죠?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였죠. 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 자유, 그다음에 무엇? 평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선거 있어요, 없어요? 선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민주 정치의 원리에서 선거는 뭐야, 이제? 무슨 원리? 무슨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맞죠? 그럼 이제 선거하면 또 뭐 알아야 될까?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있습니까? 선거와 국민투표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도 선생님들 독립된 기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고 있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 민주적 의사결정 나와 있고 민주주의를 치닫는 태도 있죠. 그 비판이란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를 주고 역량도 비판 사고 역량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실천이. 그 다음 선생님들 대화, 다수결, 소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냈다는 문제 해결 있습니까? 문제 확인, 문제 발생 원인 파악, 방안 탐색, 결정 실천. 자, 무슨 학습 묻기 좋아요? 그렇지. 문제 해결 학습으로 묻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 뭐 해야 돼? 최근 문제면 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겠죠. 누구하고 직결된 문제? 학생의 경험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정치, 민주주의 앞에 개념학습의 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민주정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잖아. 국민주권하고 뭐하고? 권력, 분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애들을 지도할 때는
국민주권 권력 분립의 입헌주의 대의제 지방 자치를 5가지가 짬뽕돼야 돼. 그것은 19페이지에 이제 제시 조금 뒤에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이란 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요? 거수방법의 유의사항 보십시오. 다양한 무슨 자료? 시사란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선생님 사회과에서 시사학습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사학습. 국민주권 권력분립 적용된 사례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정감사를 뭐하더라? 탐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행정부 법원의 직간접적 체험할 수 있는 뭐 유관기관 누리집을 활용한다. 실제로 선생님 국회에 무슨 학습? 현장학습 가는 게 앞에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시사자료를 통해서 재구성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시사학습 안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그러면 여기서 국가기관 중에서요 국회가 자세히 나온 게 그 옆에 11번 문제입니다. 개념도 있어요 없어요? 꼭 복습하십시오. 이 개념도. 그리고 거기서 민주선거의 원칙 보십시오. 보통 직접 비밀 뭐 빠져 있습니까? 평등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꼭 복습할 때 풀어봐야 돼. 그 다음 19페이지. 교과서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선생님들 국민주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교과서에 있죠. 그럼 국민이 나라의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조선시대는 선생님들이 뭐야? 짐이 곧 뭐다? 국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지기 알아서 해먹죠. 아들 낳으면 또 뭐예요? 아들이 또 뭘까? 그렇지, 왕이 되잖아요. 유일한 나라잖아요. 유일한 나라 북한. 그렇죠? 그래서 왕자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자님. 선생님 그러면 이제 4.19, 5.18, 6월 민주항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국민 주권. 이게 바로 민주주의 맞습니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거기 국회 있어요. 국회. 자, 개념도로 중요한, 방금 전에 봤죠? 뭐로 중요하다? 개념도 문제로 제일 중요한 게 국회입니다. 국회. 그럼 거기에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있습니까? 법, 예산, 국정, 감사. 요걸 왼쪽에 입법, 국가재정, 국정에 관한 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왼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개정, 조약 체결 또는 탄핵, 소추, 국정감사, 조사 있습니까? 예산안, 심의학정, 결산심사, 재정입법. 이 자체가 개념도로 묻기 아주 좋은 거잖아요. 개념도 딱 지키해서. 그리고 옆에서 법원. 법원과 이제 공정한 재판이라는 제도 있습니까? 법원의 독립, 공개, 재판의 원리. 그 다음에 3심 제도 꼭 알아줘야 돼. 이거 공정한 재판. 그리고 앞에서 민사하고 뭐가 있었죠? 형사가 있었죠. 그러면 왼쪽에 맨 밑에 상권 분립의 사례를 찾아볼까요? 라는 말 있습니까? 자, 그 사례를 제시하면 무엇을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이걸 통해 얘들에게 무엇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요걸 주고 선생님들 성취 기준에 뭘 쓰라고 할까? 권력 분립 있어요 없어요? 그걸 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법원 동성동범 금원법 위원 제청, 청와대 국회 범죄란 거부권 검토, 국회 국정감사 시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불러요? 장관이나 청와대 무엇 참모들 부르죠. 그래서 뭐 해봐? 대정부 질문하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정치 파트에서는 시험 SM들 출제가 잘 되는 파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에는 형사재판 쌤들 모습 있어요 없어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누가 있어야 된다?
검사가 있었는데 선생님 그 말이에요. 검사. 그 다음에 또 옆에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에 갈등 나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생기면 누가 망해요? 전통이 망할 수도 있겠죠. 서로 싸우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누가 이제 먼저 올까? 국회의원 오겠죠. 그래서 막 이제 숫자 많은 쪽으로 편 들어주지. 그쵸? 어디 가면 표를 많이 받을까 왔다 갔다 하잖아, 아이들이. 그러면서 국회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응 할인점이 뭐 할까, 이제? 열받죠. 아니,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하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헌법 소원해야 되겠죠? 헌법재판소에 무엇? 판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뭐 한 달에 뭐 15일, 30일 있습니까? 휴무일 정의 안 정해? 정한다. 쓰면 그 말이야. 자, 그 다음 옆에 읽어보시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하면 무슨 모형이다? 원형 모형이야. 알겠죠? 민주주의 원형 모형으로 나와 있잖아. 지총에. 그러면 21페이지 있습니까? 그게 다 방금 했던 내용. 모의 재판학습이라든가 거기 3번 문제 맨 밑에 다수결 의사결정이 있어요, 없어요? 제시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넘기십시오. 기후 굉장히 쌤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후. 그러니까 앞에서 22페이지에 제시된 건 최근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쌤들 오세아니아 나왔어 안 나왔어요? 오세아니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지도와 지구본 비교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하나 추가되어 있잖아요, 쌤들. 디지털 영상지도. 그건 봐줘야 돼요. 미성 영상이나 항공사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를 말하는 다양한 정보가 연결되어 있지만 인터넷 연결된 스마트폰, 컴퓨터가 필요하더라.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기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의 무엇? 자, 관계의 동그라미. 시험에서 역사적 사고력 잘 나오죠. 그럼 충분히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지리적 사고력에 관계적 사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주요 기후 분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기후 분포야.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의식주 생활에 특색 있는 나라와 지역 사례를 조사해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인물적 요인. 자, 뭐 한다? 탐구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무슨 학습을 중요해 그러면? 탐구 학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일단 25페이지 문제를 먼저 보십시오. 25페이지에 가 있습니까? 낱말카드는 국가는 어느 대륙에 위치합니까? 있어요? 예시 2 봐봐. 옳지 않는 것. 영역의 몇 줄, 강우량의 몇 줄, 열대 우림기후, 경선의 몇 줄. 그럼 여기서 강우량과 열대 우림기후 있습니까? 요 개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를 굉장히 자세히 물었죠. 선생님 그리고 예시 3 있습니까? 인구 분포의 몇 줄, 지형 분포의 몇 줄, 그리고 그 밑에 관계의 몇 줄. 선생님 여기서 관계라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무슨 지식일까?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야. 이걸 무슨 지식이라고 그러죠? 일반화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일반화. 선생님 그럼 지형과 뭐의 관련성입니까? 인구조. 이것도 뭘로 시험에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지형적 특징. 동고, 서, 저에 따라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래서 이게 탐구 학습으로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나온 게 계속 잘 나옵니다. 그러면 예시 1이 사실적 지식이야. 예시 2가 개념적 지식, 예시 3이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그럼 여기서 강수량과 열대 사바나 있습니까? 열대 우림 기후 있죠? 요걸 쌤들 자세히 물었어요. 자, 쌤 그러면 요런 형태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후를 자세히 공부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수량 있습니까?
선생님, 강수량은 무엇 플러스 뭐야? 강우량 플러스 강설량 있습니까? 자, 요걸 물었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를 선생님 보셨으면 23페이지. 23페이지에 기후 있습니까? 선생님, 기후의 3요소가 뭡니까? 맨 밑에 기온, 바람, 강수량 맞습니까? 방금 전에 뭐 물었습니까? 강수량 물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비, 눈, 안개, 우박 일정 기간에 내린 곳의 물의 총량으로 강수량은 강우량 플러스 강설량 맞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시험은 기후 요소를 물었어요. 근데 앞으로에는 기후 뭘 물을 수 있다? 요인이야, 요인. 기후 요인 있습니까? 나 물론 쌤들 위도를 물은 적 있을까 없을까? 위도를 왜 묻기 좋냐면 실제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도에서 가까운 집부터 위도에 따라 먼 지역의 기후를 뭐해라? 쭉 나열해봐라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기대 특강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후 쭉 강의할 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도 이건 나와버렸죠. 그럼 제일 중요한 해발고도입니다. 이제 해발고도. 그럼 거기 밑에 쌤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있습니까? 자, 뭐에 따라 배열했다? 위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좀 전에 뭐 나왔어요? 열대 우림하고 사바나 비교한 거 나왔죠? 쌤,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건 고산기후야. 적도에 가까운데 뭐 하더라? 해발고도가 높다. 그래서 15도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후 분포 요인에서 뭐 중요하다? 해발, 고도 있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그럼 건조기후도 사막하고 뭐 있습니까? 스텝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주시죠. 우리 건조하면 사막만 떠오르는 스텝 있습니다. 온대기후도 온대계절풍, 지중해성, 서한, 해양성 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냉대, 한대. 그러면 여기 기후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 생활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럼 오른쪽 교과서도 보면 세 개의 기후 분포의 밑에 위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2번 봐봐. 기후 특징, 생활 모습, 기후 특징 뭐가 있습니까? 생활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학습으로 공부한다? 탐, 구학습 맞습니까? 결국 기후에 따라서 식, 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요게 3학년도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에 따른 의식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번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삶 생활 모습 있습니까? 그리고 1번 지금 무슨 학습입니까? 주제, 예상, 계획 세우기, 수집 분석, 결과에 프로젝트. 뭐 생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그리고 5번.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 있습니까? 있죠? 그럼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두 자로 줄이면 문화예요, 문화. 문화란 말이에요.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해야 돼? 그리고 존중, 문화,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 24페이지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있습니까? 거기도 좀 전에 문화 다양성 하면 문화 상대주의 있습니까? 그거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리 파트 교수님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 있습니까? 거기 부분 꼭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반성적 탐구 있잖아요. 그것도 뭐 강조했다 하길래 26페이지에 사회과의 본질 모형에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반성탐, 사회 비판, 개인 발달 모형 있습니까? 시민성 전달 주로 문화유산 쪽에 많이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사회과학은 탐구학습 모형 맞죠? 그래서 내용에 나선형 교육까지 나와요. 꼬마 사회과학자. 시민성은 애국적 시민. 반성적 탐구는 선생님들 의사 결정력 맞죠? 그래서 관심사나 문제, 실생활에 직면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사회 비판 모형이 있어요. 얘는 현 사회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그릴 수 있다? 장점에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실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반성적 사고력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생활 관련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사실 가치 문제를 검토해 3제 결론을 도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반성적 사고력. 표 밑에 각주 있습니까? 이게 고차적 사고력으로 물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역량 문제로 뭐 한다? 바뀝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마샬레스 쿡스의 탐구학습이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작년에. 근데 옆에 문제가 있으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 선생님들 우리 지역의 문제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 확인. 선생님 여기서의 문제는 누구의 경험 관련되어야 돼? 학생의 경험. 문제 원인 파악. 발생 원인 파악 도움되는 자료 수집하는 거 맞습니까? 해결 방안 탐색.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무엇? 결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해결 방안의 선택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이제 결정. 그리고 해결 방안을 뭐 한다? 실천이란 말이 있습니까? 실천. 그럼 선생님, 앞에서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랬으면 이제 이걸 일상생활에 뭐 해야 돼? 실천이고 문제 그대로 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역량을 주면 무슨 역량을 묻기 좋을까? 역량. 역량! 정확히 앞에 문제 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고 정확히. 이제부터는 정확히 말해야 돼. 정확히. 문제 해결력 및 그렇지 의사결정 나와 있었죠. 근데 또 이제 결정이고 실천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건 문제를 만드는 나름이야. 예를 들면 뭐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서로 주고받고 협동하면서 소통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또 답이 달라지겠죠. 이건 포인트가 맨 마지막에 실천에 그만큼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학습 있습니까? 이 의사결정도 봐줘야 됩니다. 자, 의사결정 학습 선생님들 누구 모형 봐줘야 돼요? 뱅크스 모형 있죠? 뱅크스하고 또 뭐? 매트리스 모형 있습니까? 그거 봐줘야 돼요. 뱅크스의 모형이 나올 때도 되게 뭘 물어볼까? 사회탐구하고 뭐하고? 가치탐구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걸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매트리스는 주로 어디서 많이 물어볼까? 경제에서. 경제적 의사결정 많이 물어봐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용돈으로 뭘 얼마나 살 것인가? 이거.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게 뭘까? 협동학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015의 지총에 제일 많이 나온 협동학습이야. 그럼 협동학습에 2015에 보니까 STAD하고 직소2 요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했죠? 혼동가 만대 알겠죠? 직소2니까 무슨 학습지가 있어요? 전체 학습지야.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 개별평가 및 집단 보상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평가 및 집단 보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어왔습니까? STAD. 29페이지 보면 STAD. 두 번째가 교사의 수업 안내와 학습지, 배부, 집단, 모둠학습, 그 다음에 학습지 작성 및 정답 제작인 개별평가 및 집단 보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30페이지. 틀은 똑같고 뭐만 달라요? 예시만 다르죠? 직소 번호 되어 있습니까? 2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직소 2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직소 2.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경제 문제 같은 강도 다 이런 협동학습인데, 그럼 이런 협동학습을 주면 33페이지. 그래서 뭐 물어볼 수 있을까? 장점. 그럼 교육과정에 협동학습의 장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책무성, 참여의식, 타인 존중, 배려, 정의감, 협업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평가와 관련 지어서도 6, 7, 8 있습니까? 사실적 지식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개념, 원리, 일반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념, 원리, 일반화, 개념, 사실, 일반화, 구분하는. 그 다음에 기능에서 무슨 기능 중요하더라? 일단 비판적 사고 기능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능? 집단, 참여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있어요. 평가의 기능에는 비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어디는 안 들어가 있을까? 목표 기능에는 비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근데 역량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판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 있죠? 이 비판이 2009에는 안 들어가 있어, 여기. 추가되어 있단 말이야, 비판. 자, 그 다음에 또, 이 프로젝트를 또 강조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국토와 우리생활 파트 있습니까? 거기에 네 번째, 국토 지역 구분의 주제는 백지도 활용 학습 있어요? 이거 나왔잖아, 선생님들. 백지도. 그리고 그 밑에 자연재해에 따른 대안모색은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구분포 산업구조 탐구 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봐. 국토의 지역 구분, 지형 모형지를 통한 국토의 지형 특성 탐색, 자연재해 대책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또 봐봤습니다. 세계에 여러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부분 선생님 중요해요. 우리 세계의 여러 나라의 기후 공부했어, 안 했어요? 기후 공부했잖아. 그럼 거기 선생님들 거기 유의사항에 세계 지리학습은 성격에 따라 무슨 학습? 프로젝트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죠? 꼭 기억해야 돼, 프로젝트 학습. 디지털 영상들을 활용하는 세계 각국의 위치, 영토 특성, 주요 기후 특성, 인간 생활의 다채로운 의식주 생활, 정치, 경제, 문화 발전한 국가들, 대주제를 중심으로 설계한 학생들과 흥미와 관심을 끌을 수 있는 프로 과제를 선정해서 모든 활동 실행한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 생활 방식 있었죠? 그 부분을 무슨 학습을 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꼭 알아두십시오. 프로젝트 아직 사회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쌤 또 봐봐. 세계 지리학습. 대주제를 가지고 다시 하위 주제. 무슨 학습 할 수 있습니까? 협동학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알아둬야 돼. 협동학습.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평가방법 유의사항에도 무슨 법이 있습니까? 프로젝트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섯 번째 얼마 있습니까?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기후 지역별 전형적인 경관 사진을 뭐해라? 순서로 뭐하기? 배열하기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런 활동 한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어디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십시오. 쉬었다 하겠습니다.